안녕하십니까. 비트선물왕제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일 오후 11시에요. 현재 시황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단기 분석 진행하기 이전에 중기 분석 영상 5월분을 올렸어요. 이 중기 분석 영상을 별도로 올리는 이유는 엘리엇 관점에서 큰 관점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적어도 5월 혹은 6, 7월까지 이 전체의 흐름을 이정표처럼 머릿속에 새겨둘 수가 있습니다.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만 나무만 보게 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중기 분석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였으니 반드시 단 한 번만 보면 됩니다. 한 번 보시고 단기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 분석 영상만 보시면 더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중기 분석 영상 5월분을 먼저 시청하시고 단기 분석 영상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단기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큰 움직임과 큰 어떤 변동사항은 없어요. 내려온 조정파가 마지막인지 혹은 한 파 더 남은 전체 큰 조정파의 일부인지 아직 컨펌 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이렇게 내리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거죠. 즉, 이 흰색, 이 노란색 파동의 조정파 혹은 찐 상승파일 수 있지만 저는 찐 상승파의 가능성은 보고 있지 않아요. 높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중기 분석 영상 2월에도 있고 아마 3월에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흰색 파동, 그렇게 치면 이 노란색 파동이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정이 안 끝났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저점은 깰 확률이 높고 이 고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깰 확률이 높다. 30분목으로 살펴보면 우리 현재 시황을 이 노란색 파동을 이 끝점을 어디다 놓던 간에 이 임펄스인지 ABC인지에 따라서 임펄스라고 한다면 사실 한 파동 더 빠질 거예요. 한 파동 마무리가 되고 반등 후에 빠질 것이고 ABC 형태라고 한다면 이 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 파동이 정확히 ABC냐 임펄스냐가 완벽하게 베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때 공통 구간은 이 공통 상승 구간이에요. 물론 바로 빠지는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손절이 나는 겁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없어요. 다만 손절할 때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시드의 손절 비율인 손절률,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엄청 강조하는데 기존에 강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말하기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드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잃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잃어도 되는지가 손절률이에요. 이 손절률 관리를 해야 한다. 손절할 때는. 이때 지난 4월 27일 방송의 결과는 제가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요. 이때 영상을 찍었어요. 당시에 이런 무빙을 예측을 했었죠. 고점을 뚫지 않고 저점을 뚫게 되면 제가 이 영역에서 지금 해당 타점 영역에서 롱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지금 제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확한 타점의 수치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 빠져 있진 않아요.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해서 롱 타긴 매우 어려우나, 그리고 이 영역에서 추세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배팅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아래에서 롱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이 전략은 지속적으로 동일해요. 이때 손절선은 36K 부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수해볼 만한 박스 영역을 다음과 같이 4월 30일 날 작도를 드렸습니다. 타점 자체는 그 이전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 쐐기 형태로 내려올 때 이 지점을 저점 혹은 저점 포인트로 봐서 추세선을 다음과 같이 그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고점이 추세선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추세선을 그렸던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 손절하거나 여기에서 손절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이 세로선 기준으로 해서 이 영역에서는 이 추세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뒤에 영역을 안 본 상태에서 앞에 영역만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역까지 나왔을 때는 추세선이 이렇게 될지 혹은 더 위에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파동이 다 안 나왔을 때는 이 영역도 ABC처럼 해석할 수 있고 한 파동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지난 영상에서 얘가 재차 상승한다면 이 추세선은 아직 컨펌이 난 것이 아니고 올라가야 될 수 있다. 추세선이 벌어져야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파동 1, 2, 3까지는 컨펌 난 것처럼 보이고 얘가 4가 컨펌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론 저점 갱신은 됐지만 다음같이 올라가서 얘가 진짜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세선을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역을 돌파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확신도가 적어요. 누군가가 결과에 끼워 맞춰서 이러고 올라가면 이 추세선을 돌파했으니까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거예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영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사실은 올라간 다음에 이 지점을 4파로 하고 추세선이 길게 떨어지면서 다시 5파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앞서서 당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당했을 때는 실수라고 하고 지금 영역에서는 올라간다고 말하면 과거의 실수가 반성이 안 된 전문가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즉 4파가 이 삼각색이 이제 하방형 쐐기가 1파, 2파, 3파, 4파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4파가 아닐 가능성 하나를 고려해줘야 되고 이 지점이 5파처럼 보이나 5파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5파라고 하면 이제 쏘면 됩니다. 5파라고 하면 쏘면 돼요. 하지만 이 5파가 아니라고 하면 다음같이 떨어져서 5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5파는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를 뚫고 올라간다면 얘는 불규칙하게 아래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서 찐 4파가 얘가 되고 다시 내려갈 수 있고 추세선은 재조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시나리오가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전제해서 전략을 짜야 해요. 결과적으로 무빙이 어떻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삼각색이 1, 2, 3, 4, 5파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있어요.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적인 우주를 살펴보는데 얘는 공통적으로 올라갔다가 일부는 떨어져요. 하지만 여기에 롱배팅 하기에는 떨어지는 가능성도 사실 그 밀도가 낮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역에서는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다. 매매가 불가능해요. 여기 돌파했다고 해서 추격 롱을 타도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실수라고 말한 전문가들 여기에서는 끼워 맞추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저는 큰 방향성을 여기에서 상방을 봐요. 하방으로 그냥 꼬라 박는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익절을 롱을 받아볼 텐데 아래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는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경우에서 즉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1, 2, 3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만 봐서는 어떤 케이스인지 먼저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안정적인 타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1번일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2번과 3번일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작동해놓았던 다음 같은 타점, 비상황이 롱을 본다고 생각했던 타점이 도래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체결 안 될 수도 있고 뭐 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2번과 3번 우주에서 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체결이 안 되면 손해를 안 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포모하시지 않아야 전략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과 3번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 롱 타점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1번이 가게 되면 사실 놓치는 거야.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지금 롱을 잘못 쳤다가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올라가는 우주가 당첨이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게 되면 지금도 바로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갔다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2번,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롱도 숏도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롱을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전략적으로 이 전략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비서장님 아예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올라간 파동에 되돌림해서 잡는다. 미선병법 진법 1 혹은 진법 2예요. 혹은 일반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올라가는 파동을 기준파 삼아서 되돌림에 다시 들어간다. 올라가는 파동이 끝나야 되돌림이 오겠죠. 끝날 때까지는 소파동에서 일부 시그널을 발견해서 들어가더라도 큰 관점상에서는 되돌림이 확실히 주어졌을 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쐐기 형태로 수렴하게 되면 크게 방향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데 1번 우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을 고려하면 2번과 3번 우주에서는 청산납니다. 말씀 이해하시죠? 정리됐죠? 1번에 베팅하지 않고 2번, 3번에 베팅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롱을 치겠습니다. 아예 꼬라박는 우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손절 내는 거예요. 지금 추격하지 않습니다. 혹시 1번 우주로 가게 되면 되돌림해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전략적으로 명쾌하죠? 다음으로 타점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제시했던 타점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제가 미도래라고 표시해놓은 이 파란색 타점은 좀 보고 있었는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죽는 건 아니에요.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살아있어요.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선병법 진법 1로 해서 제가 제시했던 아마 27일부터 제시했던 타점이에요.
저는 실제로는 이 타점에서 진입해서 먹었으나, 즉 우리 수강생 오픈톡에만 공유됐던 타점으로 사실 수익 실현을 했으나, 저희 수강생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비선병법 진법 1에 B타점과 A타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B타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익절이 컨펌이 났습니다. 이 화살표의 통계 가격 범위를 보면 3.16%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약 투자한 시드의 3배의 수익을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컨펌이 나지 않았지만 아마 지난 시간 영상이 이 부분에서 아마 종료가 됐을 겁니다. 이 세로선 기준으로. 이때 지금 뭐 3%, 뭐 2. 후반 퍼센트, 즉 3배 혹은 2.7배 가량의 수익 실현 중이었어요. 이 결과적으로 해당 타점의 결말을 살펴보시면 다음 지점에서 깔끔하게 익절이 됐습니다. 전체 4.9%, 즉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내 본 시드 말고 투자한 시드 대비해서 5배의 수익을 컨펌이 됐습니다. 제가 결과에 맞춰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죠. 저희 타점들은 선 제시되고 후 그 결과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혼자 잘한다고 어떤 논리로 매매를 했는지 모를 수익 인증만 하는 전문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가들은 잘할 수 있으나 어떤 강의 컨텐츠나 교육에 있어서는 삽니다. 비선항은 오늘 썸네일이 0.5예요. 저는 0.5예요. 1.5. 그럼 이류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고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마치 궤도 루팡처럼 어떤 값진 보물을 훔쳐간다라고 이런 타점들을 미리 공유하고, 타점 공유한 타점들이 너무 많죠. 수익 실현한 타점들, 도래하지 못한 타점들. 아직까지는 손절 나간 타점은 없었는데 손절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높은 베팅을 하기 때문에 손절할 가능성을 남들보다 적게 손절을 내는 거고, 여튼 간에 이런 타점들을 미리 공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이류예요. 누가 봐도 어떤 인증이 필요 없이 미리 공개한 전략대로 수익을 실현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히 알 수 있죠. 다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비선왕님 혼자 잘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할 말이에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자기 잘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본다고 본인이 잘해지지 않아요. 인류는 특히 비선왕의 경우의 철학은 제가 하는 매매 방식과 매매 철학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비선병법을 만든 것이고, 누구보다 쉽고 연역적이게 시드, 레버리지, 격리교차, 또 뭐가 있죠? 손익비, 손실률,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이 진법이 단순히 어디서 타고,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한 번 매매에 대한 손실률, 그리고 수익률, 시드, 레버리지, 시드를 어떻게 분배할지, 손익비는 어떻게 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연역화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들으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동전의 확률 50%보다 여러분들이 승률을 더 높여주면 돼요. 다만 제 타점이 제가 여태까지 공개 영상을 찍으면서 촬영하면서 승률이 50%를 간신히 넘었던 것도 아니죠. 여태까지는 100%예요. 제가 복귀한 이후로 한 번의 손절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저는 모든 타점을 선 공개하기 때문에 악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과 반박과 음해의 여지가 없어요. 그만큼 명쾌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가 제 특징이에요. 제가 왜 1류라고 하지 않고 1.5류라고 하냐면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2류였어요. 하지만 비선병법을 개발하고 난 뒤에 이제 1류로 가는 조짐이 보여요. 제가 제 타점을 선 공개하지 않았어요. 지난 영상 이후로 어떤 타점도 저희 수강생 방에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매매대로 다들 매매를 한 거예요. 다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관점을 제시할 때 여타 수강생 어떤 오픈톡과 다르게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점을 올려요. 무슨 얘기냐? 내가 수익 본 것만 인증해서 고수인 척하면서 남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악질 전문가가 아니에요. 악질이에요. 남까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나오지 않게끔 관점을 먼저 올립니다. 매매하기 전에 혹은 매매한 직후에, 그리고 언제 익절할 건지, 어떤 시드로 할 건지, 어떤 전략을 갖고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올려요. 따라서 가짜 전문가가 없어요. 저희 수강생들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콜인이에요.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든 간에 본인의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 영상을 듣고 계신 거고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또 2기 지원을 지금 미리 하고 계신, 댓글로 2기 참여 의사를 밝히신 많은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매매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매매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1기 솔로몬님이 하셨던 매매가 진법 3의 D와 A를 조합해서 매매하는 방식인데, 그것도
분할 매수하기 위해서 뭐 레버리지 그리고 시드 분배를 하는 방식이 제가 가르쳐드린 제가 직접 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수익을 냈어요. 뒤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수강생분들 전용 비밀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에서는 뭐 트레이닝이나 매매 복귀 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반성도 하고 관점을 공유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반성하는 방이에요. 이때 1기 손해한수님이 전략을 짜고 매매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과정이 사실 비선병법에서 제시된 내용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제가 했던 방식과 동일해요. 1기 띵동님께서 처음 매매 복귀를 올려주신 차트 분석 방법과 다양한 피보나치 비율과 부분과 전체에 대한 정합성을 살펴보고 비선병법의 1법의 B로 진입을 하셨는데 선택감 병법의 그 진법만 다르지 과정이 저랑 동일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야 제가 이류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를 좀 제 매매를 복귀하는 것이자 우리 수강생분들이 올려주신 매매를 복귀하는 거예요. 네, 비트게 차트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타점은 앞서서 우리 관점공유 오픈톡에서 제시됐던 진법 3의 D 전략이에요. 이 해당 전략은 과거에 프랙탈입니다. 동일한 전략이에요. 이 시점에서 했던 전략과 지금 시점에서 했던 전략이 닮음이에요. 닮음. 파동의 모양도 이후의 진행 모양도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다시 조금 더 동일한 느낌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래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때 저도 동일하게 했어요. 3의 D 그리고 3의 A. 우리 구독자분들은 소외감 느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각각 진법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만 이 설명하는 과정이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실제로 강의 영상이 11시간 분량이에요. 11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라이트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그 결과를 전달할 수 있게끔 이 타점 결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측하는 타점도 마찬가지고 수행된 타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저도 진법 3의 D와 진법 3의 A의 분할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분할 매수를 좀 얘기를 하면 이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얘와 얘가 그러니까 얘로 한번 들어갈 거를 뒤에서 한번 더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이기면 조금 먹고 지면 둘 다 털려요. 얘도 털리고 얘도 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냐면 얘로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앞에서 반등할 가능성들을 더 본다라고 하면 얘의 시드 일부를 얘에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더라도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최대 손실률, 최대 손실 금액은 원래 여기서 매매하기로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동일한 거죠. 다만 앞서서 매매한다는 거는 조금 이득을 적게 볼 생각을 각오하고 내가 나를 책을 못 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해서 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만 타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분할 매수는 잘못해서 뒤에 막 거는 벽 치는 방법으로는 이기면 조금 먹어요. 이 하나분의 입절을 하는 거예요. 지면 다 털려요. 이게 분할 매수 아닙니다. 분할 매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이 영역에선 체결이 안 됐고 이 영역에선 체결됐어요. 그리고 얘를 수평 이동해서 보시면 실제로 오늘 몇 시쯤일까요? 오늘 오후 2시경에 사실 입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는 좀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제가 했던 매매랑 완벽하게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매매를 우리 수강생분들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진법은 다음이에요. 지금 이 진법 3의 B 1.618 전략인데 이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9불 차이 나게끔 타점이 잡혔어요. 타점이 매우 정확했죠. 제 타점이 정확하라고 만든 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얘는 시드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기에 최적화된 방법이에요. 내가 지는 것까지 고려한 방식인데 하지만 타점이 정확하게 잡힌 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일부러 약화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해서 이렇게 입절한 케이스에 대한 리포팅이 오늘 좀 많았어요. 얘는 비선병법의 진법 3의 B죠. 우리 수강생 대상으로 조금 첨삭을 하면 진법 3의 A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보나치 입장에서 이 파동이 진행될 때 이런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786, 786, 618, 618, 0.382, 1.382, 1.236,
해서 내가 익절할 때는 공통적으로 이 구간을 보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할 때 보수적으로 보는 거랑 내가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거랑은 반대 개념이에요. 얘는 위에서 봐야겠죠. 특히 이 경우에는 지금 38이 되돌림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를 0.382, 1.236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1.618이 스탑 노트 자리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내용을 사실은 우리 카페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신 것 같고, 그 근거로 너무 저는 만족스러운 게 부분과 전체에 대한 비율 관계를 봐야 돼요. 얘가 반등을 했을 때 최소 반등폭이 적어도 0.38이라고 한다면 이 이상, 그리고 일반적인 진행의 경우에는 제가 무슨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0.5는 무조건 준다. 일반적인 되돌림은. 이때 0.5는 되돌림은 무조건 준다라고 했으면 얘는 0.618, 1.618 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무조건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타점 진입은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폭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아직 그런 리포팅은 없지만 진법 3의 A로 진입해서 조금 더 빨리 진입하고 숏을 여기에서 혹시 손절이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이 한 파동만 보면 안 되고 전체 파동 사이에서 부분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파동만 보더라도 내려온 되돌림이 적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대되는 1대 익스텐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예측하게 된다면 내가 보수적으로 매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배더스 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법 3의 B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은, 이 타점은 네, 정확히 9불 차이로 완벽한 타점으로 진입해서 익절도 바로 했어요. 빠른 속도로 익절을 했다.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귀찮겠지만 매매 복귀 게시판에도 스스로의 매매를 복귀하시고 관점도 공유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뿌듯하고 기쁨이에요. 저는 욕심이 많아요. 저는 1류가 되고 싶어요. 아직 1.5류예요. 오늘 수익 보신 분들한테 제가 다 뭐라고 했죠?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비선한 특징이죠. 수익을 봤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갈 길이 멀어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손해본 건 칭찬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전투에 매몰되면 안 돼요. 전쟁을 이겨야 돼요. 손실을 본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 매매해서 손실을 본 게 잘못한 거예요. 잘 매매해서 손실을 보면 그것 또한 잘한 거예요. 아, 그럼 비서장님,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자기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비선병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수강생 비율이 원래 뭐 5분의 1, 4분의 1 가량이었다가 지금 10분의 1 가량밖에 안 되지만, 하지만 그 100명이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수강생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데 너무 옹호하는 댓글 하지 마세요. 너무 장문으로 감사하다는 댓글이 요즘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갈 길 멀어요. 한두 번 성공한 거 그리고 희망을 본 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장을 봐야 돼요. 세계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매매를 요약하면 지금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익절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진법 B랑 진법 C를 다 같이 들어갔어요. 해서 지금 사실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때 꼬리가 더 빠져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첫 번째 타점은 익절이 이미 됐죠.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우리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익절이 된 타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 꼬리가 나왔을 때 익절이 됐어야 깔끔했는데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왜? 비선항은 대응의 명수예요. 교전의 명수인데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 보고 제가 교전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승률을 좀 살펴보자고 했어요. 제가 2강 찍을 때는 2강 방식으로만 매매하고 3강 찍을 때는 3강 방식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3강에서 교전을 배우고 있지만 일단 적어도 뭐 한 달간은 적어도 한 50회 매매 가능 교전을 최소화하고 승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분 익절도 못하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똑똑한 수강생분들은 진법 3회시 안 들어갔겠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기준파를 예로 세팅하는 거는 옳아요. 왜냐면 이 첫 번째 기준파 기준으로는 이 영역이 없었으니까, 지금 사각형 친 영역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기준파인데 한번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했어요. 0.618 이하로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기준파를 이렇게 잡고 다시 매매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매매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매매를 걸어놓고 저는 매매를 예약을 해놓을 때 익절가, 손실가를 다 같이 세팅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다 보니까 롱은 롱대로 익절되고 숏은 숏대로 익절되고 두 번째 숏이 알아서 체결이 된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세팅을 해놓고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얘는 롱대로 익절되고
얘는 숏대로 숏 익절되고 다시 더 올라간 다음에 이 숏이 지금 보유 중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금 뭐 약익절 구간이긴 한데 사실 대응을 하고 싶은데 대응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강의한 이론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혹은 어느 정도 확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수익과 손실로 피드백을 직접 받아야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실수한 거고 매매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 왜? 한 박자 떨어졌을 때 기준파를 리셋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잡게 되면 얘는 진법 3의 A예요. 진법 3의 A인데 사실 좀 소름 돋을 거예요. 지금 빨간색이 실제 이 비트겟 기준으로 고점이에요. 39.164K. 그리고 우리의 타점은 39.166K. 아까 9불 차이로 체결된 부분이 있었죠. 얘는 2불 차이로 타점이 매우 정확했다. 그리고 이 베팅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벌써 이미 익절을 한 상태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명확히 이해할 거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누가 수익 인증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잘한다 해서 그 사람 영상 본다고 여러분들 수익이 안 늘었잖아요.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야죠. 왜 손실 보는지 알아요? 손실 보는 방향으로 끝까지 매매하기 때문이에요. 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대표 계획이라고 돼 있네요. 대표 계획은 아래로 내려오면은 롱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숏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물려 있어요. 물려 있다기보단 본전 구간이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매매를 했어야 옳다. 우리 수강생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실 우리 그 수강생분들이 저와 유사한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에 대한 기분이 좋아서 구독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나 싶어서 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꿀팁을. 어떤 꿀팁이냐? 제 비선병법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비선병법이 다루고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간이긴 한데 그 타점 기준에서의 어떤 얘기를 한 3분 안쪽으로 좀 해볼게요. 어떤 파동이 이게 저점이에요. 어떤 고점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파동은 많이 못 보셨죠.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파동은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런 파동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그쵸? 또 이런 파동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동도 많이 봤을 거예요. 비선병법 제1진법은 어떤 모양을 먹는 거냐? 이 모양을 먹는 거예요. 비선병법 2진법은 이 모양을 먹어요. 다시 비선병법 1진법은 이 모양을 먹어요. 1진법은 이 모양을 먹어요. 이 모양을 먹어요. 이 모양을 먹어요. 3진법, 2진법은 이 모양을 먹어요. 이게 모양을 먹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특정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을 어떻게 인지를 하실까요? 저는 닮은 모양 찾기로 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과거의 파동을 보고 현재 파동을 보면 너무 닮아 있더라. 이런 모양들을 수없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에서 나는 어떻게 매매할지를 진법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법화했다는 거는 특정한 비율 관계들로부터 유사성들을 본 거예요. 확률 높게 반복되는 그림을 찾아내서 4개로 카테고라이징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삼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먹는 거예요. 이 모양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양을 먹는다. 모양을 먹는다는 거는 이런 모양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 매매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들 수도 없이 봤잖아요. 이런 모양들 발견하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서 숨은 그림 찾기, 똑같은 모양 찾기. 그거를 1, 2, 3, 4 진법으로 진법화한 다음에 얘에다가 시드 운용, 레버리지, 격리교차, 손익비, 손실률, 수수료 같은 걸 고려해서 손익비, 손실까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전투잖아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최적 밸류를 도출하는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힌트는 이런 닮은 모양 찾기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다시 이 그림을 먹은 거야. 이 그림을 다시 이 그림을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개가 같은 그림이고 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걸 예측하고 거기에 베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나 말이? 이게 짧은 시간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아까 봤던 모양이죠. 이 모양을 먹은 거예요. 이 모양. 단지 그것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수강생 오픈톡에만 언급하고 먹었던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저런 모양은 너무 많이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너무 많이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을 집대성화해서 이 모든 모양의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레이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피보나치 비율로 잡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법을 만든 거고 그 진법에 대한 핵심 모양은 네 가지다. 그래서 제가 사진법이라고 한 겁니다. 너무 우리 수강생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처럼 얘기된 것 같아서 매매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롱인지 숏인지를 맞추면 이걸 맞춰야 먹는데 모양을 맞추게 되면 내가 추세장이든 횡보장이든 그 모양을 조합해서 추세장과 횡보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이 전체 장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 수강생분들 기준으로는 이 원리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추세장에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HY 매매에 대해서는 4강에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3강까지만 해도 이제 실전 매매가 가능하죠.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좀 잡담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수강생분들 칭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보편화되어 있는 꿀팁들을 마지막에 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저의 관점뿐만 아니라 타점까지 제시를 드리는 거죠. 지속적으로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오픈톡방 혹은 정보 공유방에도 저희 비선왕 채널을 좀 홍보해 주시면 저도 신이 나서 더 많은 노하우와 전략과 타점과 그리고 관점 그리고 시나리오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